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장르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고객을 유입하는데 이 부분들을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모바일 진단, 커트, 케어 4단계, pH 밸런스 처리, 세팅. 몇 개의 시술이야 이거? 5개의 시술. 무슨 말이야? 세팅이라고 하는 시술군을 이렇게 여러 장르로 세분화시켜서 그걸 가치 있게 구분을 해서 세팅이 이런 디테일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0만 원이 나쁘지 않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이설리가 나와야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음소거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분화 그리고 네이밍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인턴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기 전 단계에서 세일즈 영역, 마케팅 영역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업의 특징 자체가 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면,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 어떤 부분들에 반응하고 어떤 부분들의 가격을 인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세분화와 네이밍. 이제 이 두 가지 장르가 메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장르가 메인이 되는데, 어떤 것을 세분화할 거냐,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지어서 고객의 관심을, 고객의 이목을 어떻게 보면 주목시킬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화면 보시면, 자, 세분화. 이 세분화를 장르에 따라서 세분화, 공정에 따라서 세분화 이렇게 나눕니다. 장르에 따라서 세분화를 한다라는 건 우선 이 장르, 시술 장르예요. 시술 장르가 뭐 커트가 있을 거고, 펌이 있을 거고, 컬러가 있을 거고, 헤어가 있을 거고. 그쵸? 자, 시술 공정이에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커트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죠. 쭉 커머를 진행하는 시나리오, 쭉 컬러를 진행하는 시나리오, 쭉 이 내용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방향성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장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걸 한번 세분화 시켜볼게요. 커트. 커트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죠. 그렇죠?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 60대에 해당하는 커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볼게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상권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 합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의 주력 대상 타겟이 20, 30대래. 상권이. 근데 우리가 커트 자체를 20, 30대가 좋아할 법한, 그것도 이 상권에서 좋아할 법한, 홍대에서 좋아할 법한, 합정에서 좋아할 법한 트렌드한 허쉬 레이어라고 합시다. 허쉬 레이어 전문가로 디자이너 설정을 했어요. 근데 20, 30대가 항상 움직이고 항상 활동하는 홍대 합정이 허쉬 레이어와 가장 잘 맞는 상황이 만나게 되면 이 커트의 수요, 다시 말해 커트를 하러 오시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커트를 세분화할 때 연령별 포지션, 내가 20, 30대 커트가 전문가야, 메인이야, 제일 잘해 라고 하는 그 요소와 내가 뛰고 있는 상권이 만나면, 상권의 주력 타겟의 연령이 맞으면 부자가 된다는 뜻이야. 자, 다시 더 쉽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권이 어디냐? 그 상권에서 주력된 연령이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에 따라서 내가 커트를 그 연령이 좋아할 만한 장르로 전문성을 높이면 고객은 찾아올 가능성, 또는 고객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뭘로 잡았을 때? 연령으로 잡았을 때.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커트를 2장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숏이냐, 미디움이냐, 롱이냐 라고 하는 기장으로 커트를 세분화할 수 있죠. 자, 다시 숏컷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신대요, 여러분들이. 커트의 전문가가 된대. 숏컷에 해당하는 커트 전문가가 된대. 근데 이 숏컷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숏컷을 하는 분들의 특성이 어떤 느낌이야? 중성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약간 성공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여지기 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개성적인 어떤 트렌디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설정한 커트의 세분화에 숏컷 전문가다라고 발표를 했고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런 활동이 가능한, 또는 전문성이나 직급이 높거나 중성적이거나 트렌디한 그 여성들이 모이는 환경에서 숏컷 전문가가 되셨다면 당연히 고객은 찾아온다, 팬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느낌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고 보고 가시죠. 화면 보시죠. 자, A라고 하는 인턴이야. 근데 인턴이 디자이너가 되잖아요. 그럼 이 디자이너가 그냥 디자이너보다 땡땡땡 디자이너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전 시간에. 자, 그러면 이 디자이너의 방향성을 뭐 이따가 뭐 네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방향성을 숏컷 전문가라고 하는 장르로 설정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숏컷 전문가가 활동이 가능하려면, 활동성을 높이려면 고객이 활동하는 상권 또는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온라인 채널에
쇼컷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때, 다시 말해, 쇼컷을 원하는 고객들이 활동할 수 있을 법한 상권을 선택했거나 A 인턴이 아니면 쇼컷을 좋아할 만한 분들이 즐겨 찾는 SNS 채널에 쇼컷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는 활동을 A 인턴이 지속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쇼컷 전문가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커트니까 되게 뭐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펌으로. 자, 다시 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펌을, 어, 손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요. 자, 그리고 펌을 기장에 따라 구분하고요. 그리고 펌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펌을 구역에 따라 구분하고, 펌을 도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연령은 위와 같죠? 20대부터 60대까지 가능. 손상 여부는 정말 많이 상했어. 적당히 상했어. 뭐 손상이 거의 없어. 구분할 수 있고요. 기장을 숏과 미디움과 롱으로 기장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도구를 디지털 있고 세팅 있고 매직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분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이 커머의 장르를 이렇게 세분화했잖아. 구분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시 비인턴이 손상 예를 들어서 복구 전문 디자이너가 이제 앞으로 될 거야. 비인턴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손상이 많이 될 수 있는 캐릭터. 자, 예를 들면 손상이 많이 될 수 있으려면 시술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시술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펌, 컬러, 탈색 뭐 같이 연동되겠지만 자, 이런 장르들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손상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반대로 모질 자체가 곱슬기가 너무 강해서 매직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정기적으로 많이 받았던 캐릭터들은 손상에 대한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밀접한 영향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해, 곱슬기가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직을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손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비인턴이 손상 복구 전문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그러니까 펌과 탈색과 컬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법한 상권에서 손상 전문 디자이너가 되면 손상 복구 전문 디자이너가 되면 이런 고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와 곱슬기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매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객으로 올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해 인스타그램에 곱슬 전문 디자이너 또는 곱슬 손상 전문 디자이너의 형태의 자료나 만족 사례들이 많이 준비가 될수록 이 비인턴은 손상 복구 전문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따라 되게 장황하네, 스타일이. 별론데? 자, 다시. 잠깐만. 장황해. 이거 조민 스타일이 아닌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야. 컴 했으니까 컬러 갈게요. 컬러 역시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저 컬러를 명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명도로. 자, 1에서 5레벨, 6에서 10레벨, 11에서 14레벨의 명도로 구분할 수 있어. 그렇죠? 컬러를 반사빛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색과 난색으로 구분할 수 있죠. 난색은 레드, 옐로우, 오렌지. 자, 한색은 애쉬, 갑자기 카키, 바이올렛.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컬러를 손상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컬러를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컬러를 기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손상 정도는 당연히 손상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구역은요. 자, 뿌리를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구역을 할 거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기법은요. 기법은 디자인의 여건으로 뭐 발레아 주냐, 그쵸? 아니면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솜브레냐, 옴브레냐,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자, 시인턴입니다. 자, 시인턴이, 음, 어떻게 할까요? 애쉬 그레이라고 할까요? 애쉬 그레이 컬러 전문가가 목표래요. 디자이너가 될 때. 자, 그러면 이 시인턴은 애쉬 그레이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상권으로 만나거나 무슨 말이야? 애쉬 그레이를 잘 알 수 있는 상권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채널. 다시 말해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안에서 애쉬 그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채널로 디자인을 전달을 하면 시인턴은 애쉬 그레이 컬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뭐 이상한데. 뭔가 장황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게요. 자, 케어. 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세분화하면 두피와 모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모발은 손상에 따른 부분들, 건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두피는 탈모, 지성, 민감, 뭐 각질이나 비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게요. 자, 세분화. 그리고 이걸 방금 여러 장르로 소개했어요. 여러 장르로. 그쵸? 이것들, 퍼머, 컬러, 케어. 여러분, 어,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잖아요. 커트도 디테일하게, 퍼머도 디테일하게, 컬러도 디테일하게, 케어도 디테일하게 지금 쪼갰죠. 자, 그러면 이 세분화를 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퍼머도 컬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이 디테일하게 구분된다라는 걸 고객은 전문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전문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면
비용,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머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요, 여러분. 곱슬 전문 디자이너랑 일반 디자이너가 매직을 하잖아요. 매직이라고 하는 시술군을 만나게 되면 곱슬 전문 디자이너가 일반 디자이너에 비해서 전문성이 높으니 가격이 올라가서 객단가가 높아진다라는 논리를 설명했어요. 자, 이게 세분화예요. 자, 다시 컬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애쉬 그레이 전문가랑 그쵸? 일반 디자이너래. 이 둘이 붙으면 애쉬 그레이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문가가 일반 디자이너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애쉬 그레이 전문가든 곱슬 전문 디자이너든 이건 마케팅 요소에서 신규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프로필이야. 근데 이때 이 전략적 프로필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애쉬 그레이만 오는 거 아니야? 곱슬기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곱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이 자기가 곱슬머리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 미친 곱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곱슬이 적어도 고객은 곱슬기가 있다라고 판단해. 또는 페이스라인 쪽에 곱슬기가 조금 있고 뒤에는 곱슬기가 없어. 근데 고객은 그걸 자기가 곱슬머리라고 생각해. 한국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곱슬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곱슬기가 작던 크던 응? 곱슬기 요소가 정말 불편하다라고 여기는 건 다르다고. 조금 곱슬기가 있다 해도 그게 불편하면 고객은 곱슬 전문 디자이너를 찾는 거야.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곱슬기가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기 때문에 고객은 그 곱슬의 정도에 따른 주관적인 입장이 다 달라서 고객으로 각각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게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 직접 이걸 만나보면 우와 전체 다 곱슬이야 악성 곱슬이야 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곱슬이 심한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어서 이게 많은 고객을 다양한 고객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물론 애쉬그레이 전문가는 조금 달라요. 곱슬 전문 디자이너는 모질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객들의 경우의 수를 만나지만 애쉬그레이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요. 애쉬그레이 전문가는 그에 비해서는 폭이 좀 좁아. 그런데 자, 애쉬그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애쉬그레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애쉬그레이의 그 이미지랑 고객이 생각하는 애쉬그레이 이미지가 달라요. 다시 애쉬그레이라고 하는 걸 자, 평균적으로 6레벨부터 10레벨의 애쉬그레이를 태우는 것과 11에서 20레벨의 애쉬그레이를 태우는 것과 다르죠. 그냥 모질에, 그냥 모발에 애쉬그레이를 태우는 것과 탈색을 한 번 하고 태우는 것, 두 번 하고 태우는 것, 세 번 하고 태우는 것, 네 번 하고 태우는 것 달라요. 애쉬그레이를 20대가 한 것과 30대가 한 것과 40대가 한 게 달라요. 애쉬그레이를 쇼컷에서 한 것과 롱에서 한 건 다르고요. 애쉬그레이를 레이어 컷과 원링스로 했었을 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장르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고객을 유입하는데 이 부분들을 쓰는데 많은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인턴이 디자이너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을 갖는 건 나한테 올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걸 꼬집어서 못하는 게 1번.
2번은 뭐야? 2번은 여러분들이 인턴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잘해? 곱슬 전문 디자이너 정말 잘해? 곱슬기 진짜 잘 펴? 손상 없이 약 바를 수 있어? 오버랩 만들 자신 있어? 유지될 수 있어? 10번 오면 10번 다 곱슬기를 100% 완벽하게 손상 없이 할 자신이 있어? 그게 없으니까 못해. 애쉬 그레이를 이렇게 디퍼런트하게 명도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안 걸어. 이렇게 안 해. 왜? 무서우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다른 논리로 볼까? 자, 다른 논리로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인턴의 입장, 인턴의 방향성만 고려해서 이기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기적으로. 어? 인턴분들을 위해서만 설명을 해볼게. 자, 갑니다. 곱슬 전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100명의 곱슬 머리를 망쳤어요. 망쳤어요. 여러분 슬프죠? 불편하죠? 안타깝지? 근데 여러분들은 100명을 망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 응?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 세상 모든 곱슬에 자신감이 생겨. 해볼 만해. 많은 경험을 했겠지. 연령별로의 경험, 곱슬기 정도에 대한 경험, 손상도가 함께 했었던 그 불편함을 케어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거야. 나빠? 원장님들이 들으면 나쁠 수 있다. 자,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크게 보면, 여러분, 못하는 게 당연해. 인턴이 디자이너 되자마자 모든 걸 다 잘해? 너 천재야? 못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망치세요. 이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한다고, 끝까지 한다고, 더 달리기 위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쫄아서. 그럼 전문가 안 돼요. 성공 못 합니다. 응? B가 되었건, 곱슬이 되었건, 정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늘어. 내가 성공해. 물론, 싫어하시겠죠. 누군가들은. 근데 또 그때 또 갑자기 여러분들이 조민이라는 애가 그렇게, 그런 설명을 했다. 또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왜? 전문성이 높으니까 가격이 높다. 그래서 장르를 세분화해서 나의 최적화된 내가 잘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버전의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 30분 가까이. 미쳤나 봐, 내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나?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이 초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면 장담하건대 100% 성공합니다. 100%. 네.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자, 그 다음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공정. 자, 매직 세팅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매직 세팅이 얼마예요? 가격? 비싸죠? 우리의 사랑을 한 몸에 맞죠? 매직 세팅. 자, 브랜드마다 입장이 틀려요. 그리고 직급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리스팅을 초급 디자이너의 가격론으로 하면 아마 2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매일 세팅이 25만 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 우리 입장. 근데 고객 입장에선 비싼데? 매일 세팅?
25만 원? 25만 원? 비쌀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입장에선. 자, 그럼 이걸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볼게요. 이쁘게. 갑니다. 자, 여러분. 매직 세팅을 몇 가지 시술로 구분하냐면요. 커트 플러스 매직 플러스 세팅. 이렇게 크게 세 개죠. 그렇죠? 근데 자, 중간에 마무리에 케어를 넣어요. 왜죠?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초급 디자이너가 되는 상태에선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경력자든 원장님이든 헤어 제품 1도 없이 매세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맥락상 자, 첫 번째 케어를 하나 하고요. 중간에 한 번 더 하고요. 마무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왜? 최고의 고가의 시술이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커트, 매직, 세팅을 기준으로 해서 케어가 3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논리냐? 매직 세팅을 한 가지 시술로 보면 한 가지 시술이 25만 원이었을 때와 6가지의 시술이 25만 원이 되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미나게 해볼게요. 커트를 디자인 커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케어를 손상 방지 전문 케어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매직을 뿌리부터 볼륨 매직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케어를 탄력 증강 전문 케어로 소개하고요. 세팅을 굵고 자연스러운 탄력 세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케어를 한 달 유지 케어라고 할까요? 자, 다시 디자인 커트 하고 손상 방지 전문 케어를 한번 하고 뿌리부터 볼륨 매직을 하고 탄력을 도와줄 수 있는 케어를 하고 굵고 자연스러운 탄력 세팅을 한번 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유지되는 케어를 발라준대요. 그 6가지 시술이 25만 원이에요. 비싸요? 이렇게 하면 비싸요?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죠. 응? 더 받아야 되지 않아? 한 40만 원 받아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이냐? 매직 세팅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 한 가지의 시술로 해석이 되면 한 가지가 25만 원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6가지 시술로 빼잖아요. 근데 그 6가지 시술이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디자인 커트도 이뻐 보여. 손상 방지 전문 케어도 이뻐 보여. 이거 완전 대박. 그쵸? 탄력으로 올리는 케어. 이거 대박. 굵고 자연스러운 탄력 세팅. 이건 사실 너무 드라마틱한데 대박. 한 달 유지. 이거 와, 꿈 같은. 근데 25만 원이야. 그거 안 한다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죠. 25만 원도 가격이 싸다고 여겨. 자, 여기서 문제 뭐야? 기대 효과를 올렸어. 기대 효과를 올렸어.
이러면 100% 25만 원 말도 안 돼. 45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아, 이거 오바다. 35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자, 기대효과를 올렸어,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여러분도 초급 디자이너 되면 꼬리부터 볼륨 매직 잘해요? 응? 잘해? 여러분 굵고 자연스러운 탄력 세팅 가능? 24호로 24호로 드라마틱한 세팅, 28호로 30호로 드라마 같은 세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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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상 없이 할 수 있어? 가능? 손상된 애들이 왔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가능? 기대효과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이거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클레임 되게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할 거야? 돈 안 벌 거야? 부자 안 될 거야? 부자 안 될 거냐고. 아, 너무 상업적인가? 저 다시. 기도가 기대 효과를 올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명이 왔어.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성공을 못해도 괜찮아. 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결국, 결국 성공하라고. 언제? 언제? 100명 하고 나서. 결국 성공하라고. 제일 잘하라고. 그 도시에서. 왕이 되라고. 결국. 그럼 된다고. 기대효과 올려놓고 고객이 욕할까봐, 매장에서 욕먹을까봐, 인턴들이 나 무시할까봐 시도를 안 한다고? 이건 최악, 최악. 성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그래서 하라고. 다쳐도. 다쳐도 돼. 아니, 무슨 되게 유명한 막 국가대표 무슨 디자이너야? 막 실패가 존재하면 안 돼? 시도하시고, 결국, 마침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야, 조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안 해. 6가지 시술에 25만 원 이거 말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야 고객 안 한대.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하지 마? 그럼 돈을 못 벌죠. 자, 화면 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6가지의 논리. 6가지의 시술이 가치가 높잖아.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 있어 보였잖아. 그렇지? 자, 그런 방식의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 나가요? 얼마 나가? 응? 봐봐. 어딨어? 디자인 커트하고, 손상 방지 전문 케어하고, 프리부터 볼륨 매직하고, 탄력 증가 전문 케어하고, 굵고 자연스러운 탄력 세팅하고, 케어까지 했어. 그렇게 대단하게 했어. 욕심내서 했어. 정말 투자 많이 했어. 제대로 했어. 그럼 얼마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3에서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정도로 욕심냈으면 6개월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6개월은 며칠이야? 180일. 180일. 무슨 말이야? 25만 원이 180일 간다고. 180일 간다고. 그럼 180일이 1일로 치잖아? 그러면 1388원이다?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루에 아름다워지는 가치. 하루 아름다움 또는 하루의 품질의 편안함 또는 하루의 자신감을 높이는 비용이 100은 아닙니다. Sorry. 1388원. 다시 하루에 아름다워지는 가치가 1388원.
하루에 손질이 편안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게 1,388원. 핵심이지. 오늘 나의 자신감이 최정점으로 오르는 비용이 1,388원. 이걸 안 쓴다고? 여자가 하루에 1,388원을 안 쓴다고? 여자가 받지 마. 그럼 이런 고객. 받지 마. 1,388원을 안 쓴다고? 커피가 얼마인데? 인스타 커피가 얼마야? 스타벅스 얼마인데? 고객한테 물어봐. 마시냐고. 근데 이디야를 마시는데 1,388원을 안 쓴다고? 이거 맥심 봉지 커피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줄까 이거? 1,300원? 자, 하루의 가치로 세분화하면 공정을 나누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가격의 불편함이 사라져요. 이해가요? 가격의 불편함이 사라져요. 자, 다시 매직 세팅이라고 하나의 장르를 25만 원으로 하면 비싸다. 하나로 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 6가지 시술로 같이 써 보이는 시술로 전환을 하면 어떻다? 비싸지 않다. 근데 그래도 고객이 비싸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루의 가치로 세분화시키면 돼. 하루의 가치로 구분해 버리잖아.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요. 부담이. 부담이 줄지. 자, 다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홈쇼핑. 홈쇼핑. 이거 경영 논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잘 되죠? 잘 되잖아. 잘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사? 하루에 1,300원이 없을 리가 없잖아.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까? 여러분, 여기에서 6개월 얘기지, 6개월. 6개월 간다고. 6개월 무이자 카드면 고객이 무이자 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고객은 손해본 게 있어? 이러면 또 느낌이 달라진다? 25만 원을 6개월 무이자 카드로 할 수 있대. 매장마다 무이자 카드가 있어요. 이러면 또 느낌이 또 달라져. 더 쉽게 결제할 가능성까지 생기죠. 맞잖아. 근데 우리가 요번 시즌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 인턴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외권이라는 게 있잖아. 매장에는. 그럼 25만 원을 기획할 때, 정액권을 끊어서 25만 원을 태우면 여기서 몇 프로 할인이 돼? 50만 원을 하면 10% 정도, 100만 원을 하면 20에서 25%씩 해주잖아. 그럼 25만 원에서 이 가격이 또 빠진다? 가격이 또 빠져. 그러면 1,388원에서 또 빠진다고, 20%가. 10에서 20%가 또 빠진다고, 가격이. 근데 안 한다고? 비싸다고? 이렇게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고객은 이런 공정의 세분화에 대한 내용, 디테일하게 구분 지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결제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똑같잖아. 예를 들어서 발레아 옴브레로 할게요. 여러분 옴브레도 되게 비싸잖아. 근데 시간 많이 쓰니까. 근데 옴브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잖아. 커트하고 탈색하고 탈색 또 하고 색깔 그 토닝하고 헤어까지 하고 거기도 5개, 6개의 장르의 시술을 해야 돼. 옴브레 이렇게 하면 비싸. 옴브레가 50만 원, 40만 원 비싸지. 근데 이 옴브레가 6가지의 시술로 들어가 있다. 8가지의 시술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옴브레
옴브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뿌리가 자라도 괜찮잖아. 자연스럽잖아. 유지기간이 길다고. 색깔을 덮거나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시간이 길잖아. 그럼 그것도 6개월 아니겠어? 최소? 만약에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도 180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그 옴브레라고 하는 높은 가치에 높은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그 시술도 아름다운 가격으로 포장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단순히 메리 세팅에서만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어떻다? 모든 시술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중요하니까.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세팅이라고 하는 시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팅. 자, 세팅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세팅이 20만 원이다. 이래요. 그쵸? 맞죠? 자, 근데 세팅에서 남들과 다른 공정을 추가한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자, 모발 진단을 한대요. 모발 진단을 해서 세팅 펌제를 고객이 모발에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모발 진단을 딱 했는데 고객의 모발 컨디션이 A라고 하는 타입이니까 A라고 하는 타입에 최적화된 펌제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왜?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거나 또는 조금 더 매직 세팅의 관리가 수월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약제를 고를 수 있다라는 조건에 전제 조건에 진단을 한대. 괜찮잖아. 괜찮죠? 그쵸? 1번. 커트 됐구나. Sorry. 자, 커트가 먼저겠어. 그치? 디자인 커트 한번 하고, 모발 진단하고, 아니다. 모발 진단이 먼저네. 죄송해요. Sorry. 모발 진단 1번, 커트가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케어를 사전에 한대.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3번. 그리고 와인딩이라고 하는 걸 하겠죠. 아니래. 와인딩이라는 걸 하겠지. 펌을 이렇게 많은 작업. 그렇죠? 그리고 열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중화를 할 거고. 중화 너무 옛날 사람 느낌인가? 이제. 이제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와인딩 하기 전 단계 케어 제품을 해서 연화를 먼저 할 거고, 다시 연화한 상태에서 와인딩 하기 전 단계에 케어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쵸? 그리고 열 처리를 하고 이제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케어를 한 번 할 거고, 이제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pH 밸런스를 맞출 거고, 마무리를 할 때 케어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자, 그려볼게요. 모발 진단, 커트, 그렇죠? 케어, 하나, 둘, 셋, 넷. 케어 4단계. 그리고 pH, 어, 있어 보이게 합시다. 밸런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팅. 자, 모바일 진단, 커트, 케어 4단계, pH 밸런스 처리, 세팅. 몇 개의 시술이야? 몇 개의 시술이야, 이거? 5개의 시술. 무슨 말이야? 세팅이라고 하는 시술군을 이렇게 여러 장르로 세분화시켜서 그걸 가치 있게 포장한 거야. 가치 있게. 가치 있게 구분을 해서 세팅이 이런 디테일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0만 원이 나쁘지 않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야. 펌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케어도 마찬가지야.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한 그 과정을 소개를 어떻게 할 거냐,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의 내용, 가격의 값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